자, C 언어입니다. C 언어에서 특히 전자 쪽 시험 보시는 분은 C 언어 쪽은 뭐 거의 자기 걸로 100% 만드셔야 됩니다. 통신 쪽은 C 언어가 제가 설명하는 거 아마 반 정도만 이해해도 시험에는 통과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쪽의 원래가 C 언어가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통신 쪽은 C 언어를 어려운 문법 같은 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왜냐면 C 언어 하나만 갖고도 20문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 안 맞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출제는 안 됩니다. 자, C 언어 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고요.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붐이 불었던 게 C 언어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90년 초중반부터 C++이라고 하는 것이 막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C 언어나 C++은 윈도우 기반이 아니고 이제 도스라든지 유닉스 기반으로 돌아가던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윈도우가 등장하면서 윈도우 95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많이 보급된 게 이제 비주얼 C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비주얼.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비주얼 C++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개념들이 계속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문법의 틀은 전체적인 개요는 같아요. 약간씩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C 언어가 나오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유닉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죠. C 언어는 유닉스다. 왜냐하면 이 유닉스를 여러분 교재도 이제 써놨지만 미국의 이제 컴퓨터와 이 통신에 관련된 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회사가 벨 연구소입니다. 벨 연구소. 저희 벨 연구소에서 톰슨이라는 분과 리치라고 하는 이 두 분이 만든 게 C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C 언어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만들었냐면 기존의 유닉스는 C가 아니고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수정할 때.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어려워요. 빠르긴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나왔던 게 C 언어인데 그 당시 언어에 B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B 언어. 그래서 B 다음 언어다 해서 C라고 네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밍이 C 언어로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유닉스 운영체제의 지금은 요거에 뭐예요? 유닉스 OS에 C 언어로 코딩이 돼 있죠. 지금은. C로 코딩이 돼 있어요. C. 그래서 여러분이 C 언어 하면 유닉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C 언어의 특징은 아셔야죠. C 언어의 특징 뭐냐? C 언어의 특징은 뭐 첫 번째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메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메인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함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어에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으면 대문자와 소문자를 따로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합니다. 그걸 구분한다고도 하고 구별한다고도 하고. 대문자, 소문자 의미가 달라요. 예, 그게 특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성을 같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제어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C 언어가 저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C 언어는 함수형 언어라고 합니다. C 언어는 뭐라고요? 함수형 언어. 함수로 처리가 되죠. 대부분 다 함수. 그리고 또 C 언어 하면 자료형이 아주 많아요. 네, 풍부한 자료형.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자료가 부족하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풍부한 자료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많다. 그 다음에 C 언어는 C 언어의 이제 특징이 요거라면요. 뭐가 있냐면 호환성과 이식성이 좋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시스템에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B 시스템에다 적용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식성이 좋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라는 말이 또 나오죠. 포인터를 활용해서
주소 계산이 쉽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C 언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뭐 개발했던 뭐 톰슨이나 리치는 몰라도 이 정도는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C 언어를 여러분이 문장을 그 문법이나 C 언어 그 프로그램 코드를 한 번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 언어는 반드시 앞에가 샵이라고 하고 인클라우드라는 것이 들어간 걸 보셨을 거예요. 인클라우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꺽쇠를 치고 이런 문장이 한 줄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헤더 파일이에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stdio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입출력 관련된 함수들을 저 헤더 파일이 갖고 있어요. 헤더 파일을 열어보면 소스가 그거를 갖다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시작해라.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쓰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행 처리기다 이런 말도 하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함수를 정의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죠. 내장 함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이게 딱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메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나와요. 함수가. 그럼 메인 함수가 바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중괄호를 딱 열어요. 중괄호 열고 나서 여기다가 변수나 뭐 이런 것들 선언을 다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또 역시 이 중괄호로 닫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괄호를 시작하고 중괄호로 닫는다는 거.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 그러니까 int 하면 i, j, k 이렇게 쓰고요. 세미콜론이 여기 딱 붙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세미콜론입니다. 그리고 int라는 말은 인티저라고 그래서 정수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정수를 선언하겠다. 이게 뭐예요? i하고 j, k라고 하는 각각의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하겠다. 자,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상수, 변수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변수는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값이다. 상수는 항상 일정한 것을 상수라고 하죠. 예, 그래서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어떤 것을 단지 잠깐 보관하기 위해 쓰는 게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 그래서 변수와 상수 뭐 아실 거라고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을 일명 선행 처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 처리기. 예, 선행. 앞에서 처리한다 해서 선행 처리기라고 하고요. 어떤 내가 그 프로그램에서 무엇인가로 정의를 하겠다 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나 define을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define은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그 k는 이꼬르 5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요 기호를 아까 어셈블리어에서도 주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예요? 주석입니다. 주석. 네, 주석. 그러니까 얘는 프로그래머 컴파일러야 이 문장을 번역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읽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설명문을 화시키는 거예요. 주석은 곧 뭐라고요? 하나의 설명문이 되는 것이지 걔는 실행에 관여를 안 합니다. 번역되지 않습니다. 번역을 못 시키게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주석이라고 하죠. C 언어의 주석.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상수는 항상 일정한 거고. 그래서 이 영문자, 숫자, 밑줄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원래 기본은 영문자, 숫자, 밑줄을 쓰는데요. 대소문자 아까도 말한 것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뭐 if, printf, scanf 이러한 그 명령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예약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변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는 개념이 있죠. 변수의 개념은 C 언어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변수의 개념이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냐 안 하냐 차이는 있어도 뭐 예약어 같은 건 당연히 쓸 수가 없어요. 예약어는 쓸 수 없는 겁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공통사항입니다. 예약어는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C 언어의 5가지 기본 자료형이라고서 방금 나왔던 INT가 있죠. INT는 뭐예요? 인티저라고 해서 정수예요. 정수. 얘가 뭐라고요? 정수. 그 다음에 CHAR이라고 붙은 게 있을 거예요. 인격이 아니고 문자입니다. 문자. 얘가 뭐라고요? 문자란 뜻이에요. 캐릭터라고 해서 문자를 뜻해요. 문자.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FLOAT. 어디서 많이 봤죠? 플롯.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이 고정소수점하고 부동소수점 기억나세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고정소수점 있고 부동소수점을 뭐라고 그래요? 플롯이잖아요. 실수.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더블 그거의 2배 크기예요. 보이드는 값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값 없음. 값 없음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플롯은 그 INT가 기본이 얼마냐면 2바이트라고 쳐보세요. 얘는 1바이트로 치고요. 그럼 플롯은 4예요. 더블은 그거에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4바이트고 더블이니까 요거의 더블은 당연히 8개가 되겠죠. 예. 자, 이런 크기를 갖고 있다. 자, 시간이 여유가 되는 분은 외우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패스해도 돼요. 자, 쉽죠? 그 다음 넘어가시면 제가 외워야 되는 건 꼭 외우라고 합니다. 자, 변환 문자라고 여러분 교재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외우세요. 교재 보시면 변환 문자라고 있어요. 그건 외워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이해하면 안 내죠. 자, %D 이런 게 있을 거예요. D는 데시말이라는 뜻이에요. 데시말. 십진수라는 뜻이죠. 십진. 그래서 십진정수라고 써있죠. 십진정수. 그 다음에 그 퍼센트 0이 아니고 5예요. 알파벳 5입니다. 예?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옥텟이라고 하죠. 옥텟. 또는 옥탈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8진입니다. 8진. 자, 그 다음에 퍼센트하고 여기에 X라고 보이죠. X. 이거는 요 약자죠. 헥사란 뜻이에요. 그리고 데시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6진수라는 거죠. 16진수. 퍼센트 X가 16진수예요. 그 다음에 퍼센트 C라고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캐릭터의 C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자죠. 그냥 문자. 그 다음에 퍼센트 F라고 또 써 있을 거예요. 그 이제 플롯이에요. 플롯. 실수. 그 다음에 S는 퍼센트 S라고 써 있는데 이 S는 어떤 뜻이냐면 string,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문자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변환 문자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쉬우니까 냅니다. 헷갈리니까 또 돼요. 그 다음에 제어 문자도 다는 못 외워도 한 4개는 외워놔주셔야 돼요. 제어 문자. 얘들 또 무지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어 문자가 뭐가 있냐면 뭐 다 외우라고는 못해요. 제어 문자에 보면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표시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역/n으로 이렇게 표현하자. 역/n, 뉴 라인이죠. 줄 바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줄 바꿈. 그러니까 쉽게 하면 줄을 바꾸라 이거예요. 엔터 친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0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널 문자죠. 널 문자. 널 캐릭터라고 하는 거. 역/n하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F는 한 페이지 이동. 그러니까 프린트 용지에서 한 페이지를 쭉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F라고 하는 거고 헷갈리죠. 위에 F는 아까 퍼센트하고 F는 그 실수라고 그랬는데 여기 F가 나오면 실수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프린트 용지 한 장 밀어 올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퍼센트 R은 캐리지 그 리턴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되게 어렵게 썼는데 역/하고 R이라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캐리지 리턴입니다. 캐리지 리턴. 이렇게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커서를 맨 앞으로 이동하라. 우리 IBM PC들은 저나 여러분 많이 쓰는 IBM PC들은 엔터라고 하잖아요. 맥킨토시는 엔터라고 안 하고 뭐라고 써 있죠? 리턴이라고 안 써 있나요?
필히 가서 한번 노트북이나 이런 거 봐보세요. 엔터키가 쓰인 게 틀려요. 저희하고. 리턴 합니다. 그 리턴이 엔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입출력 함수는 printf, scanf. printf는 화면에 출력하는 거고요. scanf는 키보드로 입력받게 하는 함수입니다. 키보드 입력. 인풋입니다. 문자, 열, 처리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행 처리긴 했고요. 자, 제어문에 가시면 선택 제어라고 해가지고 if, else가 있습니다. if하고 else.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그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걸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해갖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요. 조건. 아시겠습니까? 이 조건이 만족하면 결과 1이에요.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족을 못하면 else 결과 2예요. 이렇게 돼요. 이 문장 형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아주 많이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열고 이 조건이 t, 이 조건이 t면 요걸 하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요걸 결과 2를 하는 거. 가장 기본입니다. yes와 no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는 여러 개 조건이에요. 0일 때는 어디로 가라, 1일 때는 어디로 가라, 2일 때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게 스위치 케이스고요.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제 while과 do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로 가라 하면 go to go. 브레이크는 그 루프를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뭐라고요? 현재 루프를 벗어나는 겁니다. continue는요. 계속 돌아라. 그 부분을 계속 돌아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continue 브레이크의 의미는 이해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이 금방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로 가시면 연산자 되게 많죠. C 언어는 풍부한 연산자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술 연산자를 보면 딱 보면 알아요. 곱하기 나누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머지 다 있어요. 자, 증감 연산자 뿔뿔 1 증가시켜라. 마이너스는 감소시켜라. 증가 감소죠. 관계 딱 봐도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만 보세요. 요 두 개가 있어요. 자, 관계 연산자에서 두 개를 보시면 얘는 뭐냐면 같다예요. 같다. 그리고 여기 느낌표가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이거를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논리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에 뭐가 있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데요. 이게 %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두 개. 맞죠? 그리고 막대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느낌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and고요. or하고요. not이에요. 이거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 많이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 비트 연산자를 가니까 똑같은 %. 하나 있죠. 있어요? 비트. 하나의 비트를 연산한다 할 때도 얘도 보면요. %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예, 얘가 마찬가지로 and예요. and.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막대기 하나 있는 거 있죠? 오하죠. 똑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간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XOR입니다. XOR.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했었던 게 있어요. 시프트에 보면 왼쪽 가는 거 오른쪽 가는 거 있었죠. 산술 시프트 논리 시프트 있었잖아요. 좌로 우로. 그래서 거기 보면 막대기가 이런 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꺽쇠가 오른쪽으로 두 개 간 거 왼쪽으로 두 개 간 거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렇게 된 게 있죠. 딱 봐도 아, 얘가 지금 방향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얘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얘는요. 왼쪽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시프트 연산자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낫이 요거 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물결 같은 게 하나가. 물결 하나가 딸랑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끝에요. 얘는 낫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얘는 사용 용도가 물결하고 X 하면 X를 보수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자, x를 뭐 한다고요? 1의 보수화를 시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특이한 거는 봐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연산제, 조건식 물음표, 그 다음에 수식 1, 수식 2가 있죠. 그러니까 조건식하고 물음표 하나 있고 여기에 수식 1, 수식 2가 있어요. 수식 1, 그 다음에 수식 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항에 하나 있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있죠. 그래서 항이 세 개다 해서 삼항연산자라고 그래요. 3.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삼항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t면 이걸 하고요. 이 조건식 거짓이면 뒤에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 언어는 그 코볼이나 베이직, 뭐 이런 베이직이나 포트란 이런 거하고 특이하게 포인터의 개념이 이제 좀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터 연산해 보시면 특이한 게 별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의 내용이에요. 포인터, 이 별은 뭐라고요? 변수의 내용이고, 앰퍼샌드는 주소예요. 주소. 변수 또는 배열의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 이겁니다. 자, 이거.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 언어의 배열.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뭐 7차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3차원 이상을 안 씁니다. 헷갈려서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3차원 이상 배열을 거의 안 쓴다. 자, 함수라는 거는 여러 개의 실행되는 명령문을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함수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별표 치고 외워야 되는 게 나와요, 또. 자,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 기어 클래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기어 클래스 별 치고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뭐 통신, 전자 이거 관계없어요. 뭐 조직용 다 똑같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어 클래스의 첫 번째 자동 변수라는 말 있죠. 자동, 오토. 오토는 그 선언된 블록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선언 블록. 전역 변수란 말이죠. 전체. 이거는 다른 컴파일 단위도 쓸 수 있는 걸 전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태틱이라는 거. 선언된 동네에서만 유효하고요. 그 벗어날지라도 값은 그대로 있는 거. 레지스터. 레지스터 하면 여러분 생각나야죠. CPU 안에 있는 임시 기억 장치가 레지스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빠른 동네가 레지스터부터 한다고 했죠. 그래서 레지스터는 뭐예요? 고속의 연산을 위해서 쓰는 곳이 레지스터 변수다. 그래서 이 기억 클래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시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를 넣어놓고 틀린 거 필요 없는 걸 골라라. 또 하나는 뭐 레지스터 변수에 대한 설명 여기에 대해서 맞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 근래는 시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제 구조체하고 공용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조체, 공용체. 공용이라는 말은 뭐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은 공간. 구조는 글자가 그 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조체라는 게 나오는데 구조체를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 비트가 모여갖고 니블이 되고 그것이 바이트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워드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뭐 아이템이 되고 걔네가 모여갖고 다시 그 뭐가 되죠? 레코드가 되고 걔가 모여서 다시 파일 데이터베이스 같죠. 자, 그 구조체는 여러분 교재에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조체 쉽게 얘기하면 레코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뭐예요? 레코드. 구조체는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레코드의 개념이라고. 레코드를 생각해봐요. 레코드를 생각할 때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어요. 나이. 그 다음에 급여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름하면 홍길동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길동이가 나이가 25세다. 급여 300만 원을 벌었다. 자, 이런 그러면 이때 이 홍길동이나 이 25나 300은 각각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템이라고도 하고 필드라고 했었죠. 맞잖아요. 요 자체는 이 세로 항목은 저희가 아이템이라고도 부르고 일명 필드라고도 불러요.
항목이에요, 항목. 그리고 이걸 가로로, 그러니까 홍길동의 것을 전체를 다 한 거를 레코드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레코드. 맞죠? 레코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C 언어에서 이렇게 한 묶음 단위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거기 있는 스트럭처라고 하는 구조체예요. 예? 변수를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이 한 묶음식으로 그냥 읽어드리고 처리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구조체라고요. 구조체.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쉬워요. 여기 STRUCT라고 딱 썼죠. 스트럭처드. 스트럭처란 말이 구조잖아요. 구조체. 구조. 그리고 이름 썼어요. 퍼스널 그랬어요. 퍼스널이라고 쓰고요.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쉽잖아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놨어요? 캐릭터 그랬죠. 문자. 그래갖고 네임. 자, 네임하고 그 뒤에가 뭘로 돼 있어요? 각진괄호죠. 각진괄호의 의미가 뭐죠? 배열. 맞잖아요. 배열이에요. 10칸짜리 방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이 끝나면 반드시 여기 뭘 붙여야 돼요? 세미콜론 붙여야죠. 그 다음에 INT는 정수형 아니에요. 숫자니까 나이니까 age하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INT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바이트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2바이트가 잡혀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ong 했어요. 길게 그래요. 그래갖고 셀러리 그래요. 그러면 얘는 4바이트짜리 공간이 잡혀요. 그리고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 또 중괄호로 닫아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퍼스널이라는 거 하나를 부르면 얘네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이 앞에가 10칸은 이름, 2칸은 나이, 그 다음에 4칸은 셀러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구조체는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의 왁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체는 뭐냐면 이 안에 체계는 거의 같은데 다른 데가 뭐가 있냐면 스트럭처가 아니고 유니온이라고 썼죠. 유니온이라고 썼어요. 그거 하나 달라요. 나머지는 같죠. 그런데 공용이라는 말은 같이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장 큰 걸 기준한 거예요. 가장 큰 거. 그러니까 가장 큰 거 10칸을 기준해서 2칸, 4칸이 어때요? 그 가장 큰 10칸에서 같이 사용한다 해서 이걸 유니온. 이거 혼동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험에는 레코드의 개념이라고 해서 구조체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종종 있어요. 공용체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로 건너갑니다. 이제.